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며칠 전에 고영주 전 문화방송 MBC의 지주회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전 이사장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무리하게 밀어낸 분인데, 이분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서로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집행유예 판결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무죄가 맞는데 지금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 사법부가 정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위기니까, 더구나 걸려있는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건이니까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고,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로 봐서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이다,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이니까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올해 들어서 제일 기분 좋은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존경하는 분이 무죄를 받았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은 건재하구나 하는 확신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이 명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을 내린 분이 보니까 단독 판사입니다. 단독 판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 김경진 판사인데, 이분은 아마 나이가 40 이하일 겁니다. 이런 젊은 판사가 그 판결 요지를 읽어보니까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다룬 게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걸린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서 충고까지, 정치권에 대한 충고까지 곁들인 역사성이 있는, 저는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판결. 이 판결이 2심 그리고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은 중요한 또 판례 하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는 이 김경진 판사와 같은 전문 지식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좌파는 조직으로서 뭉쳐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일종의 프로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는 법률 기술자들은 많은데 법률가가 없다, 프로 법률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의 발언을 좀 보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판례라기보다는 이 선고에서 표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한국논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심은 이용우 대법관이었습니다. 이용우 지금 변호사를 하십니다만은, 이분이 선 언론 자유와 비판의 자유와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이 판례는 아주 역사적 판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특히 권력자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포함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하나의 기둥이 될 만한 문서입니다. 제가 그 요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나온 판례와 비교를 선고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2년 1월 22일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공적인 존재라 하면 공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인입니다. 그렇다면 크면 클수록 대통령에 대한 이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므로 그 이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비판은 가장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크니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비판의 자유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일종의 비례 원칙이죠.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즉 확정된 사실이 비판의 유일한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가진 의문이나 이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의문, 의혹은 제기될 수가 있다. 또 제기되어야 하며 그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은 특히 대통령의 비판은 명예훼손이라는 장벽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장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이것도 아주 곱씹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념 논쟁을 하면은 나는 그래 공산주의자다, 나는 주사파다,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주사파냐, 나는 진보 세력이고 나는 민주투사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 고발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꼭 필요한 공직자의 이념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그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더욱더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증거를 대라 할 때도 너무나 엄격한 증거를 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꼭 증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념적 정체를 지적하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다. 공인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그 조건은 완화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의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는 본인이 자백을 안 하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한 행동,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연설,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또 다른 근거는 고영주 변호사가 여러 것으로 제기한 근거, 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2013년에 한 발언입니다만 공산주의자로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 구체적 증거들을 주장을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 정도면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인에 대해서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모함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걸 보면 뭐 그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오늘 이 재판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고영주 변호사가 그 발언을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고 뭐 구호도 외치지 않았으며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고 전혀 보도도 되지 않았지만은 이 문재인 측에서 그 2년 후에 공개를 하고 고소하고 제소하는 바람에 이 발언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도 이번 무죄 판결에 상당한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다.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 모멸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말을 해야 된다. 그죠?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는 형사법정에서는 개별 정치인의 정치 이념과 사상을 결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다. 따라서 공산주의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어 있듯이 공산주의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다. 또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법정에서 형법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판단은 법정의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다. 이것도 아주 저는 상당히 철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이 다른 사람의 사상을 과연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느냐.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정치에 맡겨가지고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법원이 만능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까지 규명하려면 이게 잘못하면 중세에 종교재판이 됩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단으로 판단해가지고 막
화형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잔다르크도 이단으로 선고되어 가지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의 사상을 섣불리 법정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이 판사가 심사숙고를 한 느낌이 듭니다. 김 판사는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공인이었던 만큼 고영주 전 이사장의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은 뜻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앞으로 미래의 대법원 장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사성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수이루 조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이루, 한쪽 구석을 지키면은 머지않아 천리를 비추게 된다. 각자가 맡은 진지 또는 직장, 임무를 잘 지켜내면은 그 힘이 모여가지고 결국 광명된 세상 천리를 비추게 된다. 그 점에서 김경진 판사는 자신이 지키는 그 모퉁이를 이렇게 명판결로서 지킴으로써 한국의 사법부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런 판사들이 많이 생기면은 머지않아 한국의 사법부도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